네, 안녕하셨죠? 네, 벽강입니다. 자, 오늘 육친론 기초 강의, 지금 계속 정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정인의 역할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극인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상관폐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주 내에 있는 그 각 육친들과의 관계 중 이 관계들이 이 정인이라고 하는 육친과 만났을 때 어떠한 관계를 성립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정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두루 살펴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인이라고 하는 육친이 사주 내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육신들과 만났을 때는 어떠한 역할로 작용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해보도록 하면서 이제 용어도 한번 다 두루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판서를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그 정인이라고 하는 육친이 역할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간이 있으면 이 일간은 비견이나 또는 인성에 통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비견인과 인성에 통근했을 때의 차이점은 이제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시면 앞에 있는 육친에 있는 비견과 비견 겁재와 겁재에 대한 설명과 이제 그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은 통근했을 때는 이제 인성에 대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런데 이제 이런 통근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은 결국 지지로 왔을 때 이야기겠죠. 천간에 있는 글자가 통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인성의 글자가 통근 지지로 왔을 때 일간에게 이제 통근력을 제공해 주는데, 자, 그러한 정인이라고 하는 육친이 일간으로 통근성을 제공해주면 대체적으로는 일간의 힘이 비견겁제 통근한 것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느 정도 힘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왕상휴수사법에서 일간이 이제 비겁에 통근했을 경우에는 왕이고 인성에 통근했을 경우에는 왕상휴수사에서 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힘을 제공한다 그랬죠. 자, 그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간이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일간의 힘이 이게 식상으로, 즉 식신이나 또는 상관으로 이제 기운이 이런 걸 설기라고 하죠. 설기. 자, 여기에서 통근을 얻은 일간이 다시 식신이나 상관으로 기운을 빼는 것, 설기가 되면은 이러한 삼자가 세 개의 삼자 구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인성인 정인이 임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상이 바로 이런 것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입출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랬죠. 이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수한 그 머리 또는 두뇌라든가 또는 학업력, 학업 성취, 이런 면에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이클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어떠한 일간이 살아가는 큰 직업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자격 또는 학업, 이런 것을 통한 이제 뭐 활용한 직업적인 이런 것으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교육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격 활용이라고 그러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자격에서는 뭐 변호사, 의사, 많죠. 공인회계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여러 가지 범용적 자격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직업적인 분야에서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정인이 일간의 통근력으로 제공하면서 기운이
식상까지 연결되었을 때, 이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주목해서 삼자 간의 관계를 정립해 볼 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챙겨 봐야 될 것이 뭐죠? 지금 요 관계에서 하나 빼서 보면 결국 이 정인이라는 것이 자, 일간을 생조해 주면은 일간이 통근을 해서 힘을 얻고 식신이나 상관으로 갔을 때는 대체적으로 정인이 상관을 해인한다고 그랬죠? 해인이 역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이 음간인 경우에는 이 정인이 식신과 음간인 경우에는 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럴 때 이 상관폐인의 역할이 잘못해서 이 상관성을 죽여버리면 오히려 이런 삼자 구도에서 정인의 역할이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간인 경우에는 식신과 합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정인의 자격성이 내 밥그릇을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 잘 어우러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양자의 식신이나 상관으로 연결되는 구간에서 과정에서 서로 껄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잘 연결되면 매우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겁에 통분하거나 또는 인성인 정인에 통분을 하거나 하던 둘 중 안에 하나의 통분을 하면 일간이 자 다시 기운을 설기해서 식신이나 상관으로 이제 연결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사주에 따라서는 재성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제라든지 편제라든지 자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더 늘어나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겁의 통분을 하든 인성인 정인의 통분을 하든 자, 일간이 힘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성 정인의 통분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자기의 자격이나 학업이나 이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식신이나 상관성과 연결을 시키는데 자 만약에 비겁에서 통분하게 되면 당연히 뭐죠? 정인인 이런 인성이 아닌 자기와 같은 비견이나 겁재니까 이런 자기 자신의 힘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학업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신체 활용면이 더 크겠죠. 지식 정보의 어떤 의미보다 자 그리고 차이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식신이나 상관으로 연결된 기운이 다시 이제 재까지 연결되었을 때 자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바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인성에 통분한 일간이 뭐 식신이든 상관이든 어떤 기운으로 설계된 것이 결과적으로 재로 연결됐다 하는 과정이 성립이 됐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비겁에 통분하면은 뭐 신체 활용이 되든 인성의 정인의 통분을 하게 되면 자기의 뭐든 뭐 우수한 머리 또는 학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 정보의 힘을 통해서 하든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능력을 통해서 뭐 정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편제를 만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과정.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자, 과연 자, 일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양간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양간은 편제와 이 인성 정인이 합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지식 정보나 우수한 머리를 통해서 식상으로 연결한 자기 능력이 이런 편제라고 하는 사업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뭡니까? 재인불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재와 인성이 같이 노는데 불편함이 없다. 재인불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지식 정보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사업성, 구현, 아이디어 사업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음간인 경우에는 이 정인인 이 힘이 일간을 통문을 제공했을 때 이것이 식신이다 상관을 통합했는데,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정제를 만났다 그러면 자칫하면 이 구간에서는 바로 정제가 정인을 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탐제괴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탐제괴인은 뭐예요? 탐할 탐자에다가 죄를 탐하다가 괴 붕괴시키는 거죠. 뭐를 붕괴시킵니까? 인성을 붕괴시킨다. 탐제괴인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갓 쓰고 시장에서 생선 판다. 그러니까 공부하게 생긴 사람이 전혀 장사와 어울리지 않게 생겼는데 생선 팔고 있으니까 전혀 장사에 이미지가 맞지 않아서 장사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뭐 돈 벌기 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다 보니까 인성,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현상, 망신을 당하게 되는 현상, 이런 탐제괴인의 현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성 정인과 정제, 재성인 정제와 잘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자, 이런 것은 적절한 힘의 관계에 따라서 뭐 정제가 세냐 정인이 세냐 둘 중에 무엇이 세냐에 따라서 정제가 약한 것이냐 정인이 약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제 쪽으로 힘이 세다면 재 쪽으로 더 쏠리겠고요. 자기의 어떤 관심사나 이런 것이. 그러면 이제 체면은 좀 구겨져도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나 인성이 좀 더 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성의 체면 같은 여러 가지 명예를 더 생각하고 정제가 약하니까 재적인 것을 좀 다소 덜 생각하는 사람. 자, 요런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기억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제 사주내에서 그 재와 관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과 인이 있다, 이런 삼자 관계, 이러한 세 개의 삼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재는 돈이고요, 관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인은 이제 도장이 되니까요. 자, 말이 또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것은 직장은 이제 자리가 되겠고요, 도장은 자기의 결재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또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직장 내에서입니다. 어떠한 내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돈은 아랫사람이 되고요, 관은 내 부서의 자리가 되고요, 이는 나의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자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주 내에서 식상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성인, 정제든 편제든, 그리고 관성이든 인성이든 이 세 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는 사주다 그러면 직장인이다, 직장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의 삼자 구도가 잘 연결을 돼서 삼자가 힘적으로도 이렇게 잘 균형이 맞으면 굉장히 좋은 그 직장 생활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힘의 균형이 자꾸 바뀌니까요. 어떨 때는 아랫사람이 세고 그다음에 뭐 위에 사람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인성이 약해질 때는 아랫사람이 세지면 제가 세지죠. 그럼 아랫사람이 나를 밀어주는 현상, 아랫사람이 나를 지지해주는 현상,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 관이 세질 수도 있는데 인성은 약해진다. 그러면 자리는 있는데 윗사람인 상사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든가, 나의 결재권이 유명무실해져서 결과적으로는 나의 그 어떤 결재가 약해짐으로 회사 내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는 경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이제 인성이 세지고 이제 관이 약해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내 자리가 불안해지는데 윗사람이 많이 도와주려고 해도, 회사 사람, 그러니까 결재권을 주려고 해도 회사의 내부 구조가
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러한 형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이러한 삼자 세계의 구도는 서로 힘의 균형이 이제 그 세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변동함에 따라서 자, 인성의 역할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결재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럴 관계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 뭐이겠어요? 이제 아까 말한 제극인의 관계, 제가 극을 한단 말이죠. 인성을 극하는 관계에서 이 관계가 관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당연히 제극인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삼자가 잘 구도를 가지면서 재생관, 관생인의 관계로 제극인이 성립이 되니까 그렇게 심한 제극인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탐재계인의 현상이 일어나지가 잘 않는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중간에 이런 관의 세력이 갑자기 못 쓰게 되면 갑자기 제극인의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직장 변동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관이 잃어버리니까요, 직장을 잃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회사를 바꾸거나 이직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도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포인트가 바로 이 이제 관이 있으면 그것이 생해주는 것이 인성이 되니까 정인. 그러니까 정관이든 편관이든 이 관이 정인을 생해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정인인 육칙이 바로 일간을 다시 생해주는.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배웠죠? 용어로 이제 관인상생, 이렇게 정립을 했었죠. 자, 이 구조를 갖더라도 하나의 또 다른 사이클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직이나 단체에 내가 소속돼서 일을 하는, 직장을 얻는, 직업을 얻는 형태를 통칭해서 하나의 사이클로 우리가 정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관인상생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또 이 관인상생에서 인성의 역할, 즉 관이 즉 인성을 생해줌으로 인성이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그런 통기의 역할, 통관의 역할, 관과 일간 사이를 통관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큰 범주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정인의 역할이 이제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각 육신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한번 큰 정립을 해봤습니다. 역할 두 번째 시간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정의는 이제 이것은 육친별 해석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현상, 뭐 직업 분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활용하는 형태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에 따라서 잘 머리에 기억을 해두셔야 나중에 격국론 같은 그걸 배울 때 잘 활용을 하면서 직업적인 분야를 해석할 수 있는 요령이 됩니다. 자, 이와 별도로 이제 정의는 어머니의 육친이죠. 어머니의 육친.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가족관계에 해당되는 인자가 정인이기 때문에 사전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극인 관계에서 정제가 심하게 정인을 극해서 사이가 안 좋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남자 사주라면 나의 처와 나의 어머니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럼 고부간의 갈등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거에서는 정인, 양간 같은 경우엔 정인과 편제가 합의된다. 자, 그런 것은 뭐예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의되니까 사이가 좋으시다. 그러니까 부모의 균형 인자가 안정적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인상생, 그러면은 정관이 정인을 만나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그 정인이 튼튼한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일간을 잘 튼튼하게 다시 생해주는 역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직업적인 요소에서는 조직이나 큰 사회단체 아니 공적 조직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되지만 나의 어머니가 나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좋은 어머니, 그러한 역할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이 예를 들어 식신상관으로 기운을 빼는데
그것이 재까지 연결된 과정에서 인성의 통분이 주요해서 그 힘을 통해서 일간이 식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정인의 역할은 매우 좋겠죠. 나의 뿌리가 되는 글자니까요. 그럼 당연히 또 모친과의 관계나 모친의 역할이 매우 우수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그 사주 구성은 이렇게 좋게만 구성되지는 않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나치게 정인, 뭐 편인, 뭐 이런 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일간을 너무 많이 생조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죠. 균형을 깨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일간이 이제 너무 많은 생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결국 엄마의 어떤 생조가 일간 주인공의 삶을 망치는 어떠한 그러한 역할이 되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 마마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엄마의 어떤 지나친 간섭이나 그런 도움이 오히려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방해만 되거나 오히려 나태해지고 더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의 역할도 매우 나쁘게 해석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 내에서 각 육친별 그 힘의 균형 정도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역할이 되느냐, 그 나쁜 역할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갈리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바로 뭐 통분에 따른 각 뭐 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육친들도 사주 내에서 어느 정도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힘의 균형이 잘 맞냐 안 맞냐, 그리고 또 이제 사주 내 구성이 골고루 힘의 균형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몰리면 사주가 불량해지기 마련이고, 많아지는 육친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제 사주 내에서 안 좋은 작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간만 따지는 강약의 신강약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일간도 신강약을 따지지만 다른 육친들도 강약의 패턴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 것인지 각각 이렇게 본인이 체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겠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힘의 균형을 통해 사주 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사주가 좋겠죠. 그럼 우수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잘 균형이 맞았을 때 이것이 뭐예요? 평평하다. 그래서 자평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평이 자가 이제 물을 나타내는 자죠. 그래서 그 자가 평이 평평할 평자를 쓰니까 물이 평평하다는 개념, 즉 이 모든 것이 수평을 이루니까 힘의 균형에 의해서 평평하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형태, 그래서 그러한 균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자평명리학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명리학의 이제 어떠한 그 이론의 기본이 자평명리학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자, 오늘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친이 굉장히 사주 내에서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육친에 해당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인이 없는 사주가 좀 어찌 보면은 이 정인이 불미하거나 없게 되면 사주가 좀 불량해지거나 좀 힘들어질 확률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육친이 득세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많고 정인 같은 것이 없으면 뭔가 좀 이렇게 조절 인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인의 역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인에 대한 육친에 대해서 세 번째였는데요. 그래서 32강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정인의 역할까지 맞춰서 정인은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편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인은 똑같은 인성인데 이제 이것이 편성이 붙는 인성이죠. 이제 그것은 어떠한 또 역할과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벽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